날로 거세지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3대 방어 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 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YTN 김조한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당정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부터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형 3대 방어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네. 당초 2020년 중반까지 하기로 군 당국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우선 반영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립하도록 당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조기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네. 네. 자,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가 지금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군에서는 이걸 삼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한의 위협을 먼저 보고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죠. 네. 움직임을. 그러니까 이거를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네.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한다. 최근에 독일산 타우루스 미사일이 그 국내로 수송 중에 있다라는 기사를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인공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해서 공격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타우루스 미사일 혹은 다른 지대지 미사일로 선제 공격 등 그 여러 가지 북한을 응징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킬체인을 피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예. 페이투 팩3 혹은 사드도 이 범주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네. 북한이 이것도 모자라서 핵 무기를 사용할 위협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 타격으로 대량 응직 보복 전략 예. 이 코리안 매시브 디스트럭션 앤 리텔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북한의 지휘부 최근에 어떤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창설하겠다라는 것 역시 예. 이 세 번째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3단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여부입니다. 이걸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부터 그때 당시 조성길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극비를 보고해서 예. 2003년 3월 26일 날 해서 우리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그 계획이 예정대로 됐다면 2012년도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한 척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게 극비를 추진한 1년쯤에 모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주변국들이 반발해서 이게 무산이 돼서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이 이론적으로 물속에 30년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기지 그 잠수함 기지가 주로 원산만 청진한 일대인데 그 앞에 물속에서 매복을 할 수 있다는 감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최고 자만 기록은 미국이 88일을 물 밖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예. 네. 중국은 90일 이상 이론적으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 물속에서 가장 최대한 견도로 유사시에 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이 탐지가 굉장히 어려운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칭 무기입니다. 이런 필요성이 북한의 SLBM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날로 위협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억지 차원에서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물속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것은 핵 연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핵연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NPT 회원국 그 군사 강대국들은 농축 우라늄 90% 이상 이거는 이론적으로 30년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농축 우라늄을 20% 농축시킨 걸 쓸 수 있는데 우리도 과거에 이 방향으로 가려는데 이것도 역시 단점 물론 있습니다. 네. 5년마다 한 번씩 핵연료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이 건의한 건 사실 근거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예. 이 지금 3,000톤급 기공식은 수직 발사관을 6개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일부러 동력 체계를 핵으로 바꾸면 핵 추진 잠수함 혹자들은 우리가 건조 능력과 건조 어떤 기술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IAEA나 NPT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의 어떤 국제사회의 장애물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한 번 추진이 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국의 반발도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숙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농축우라늄 20%를 사용하는 거는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하면서 우라늄 동위원소 2, 3호급은 지금 농축우라늄 20%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네. 이것을 우리가 선언을 하면 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동력 체계로 선언하고, 물론 IAEA나 원자력 협정이나 NPT 회원국들한테 설명이 필요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측면을 봐야 됩니다. 이 극비사항을 왜 공개적으로 떠드느냐, 예. 이야기를 하느냐, 표현이 그렇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느냐는 쪽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특히 우리 이제 한미동맹 강화책이나 미국 일각에서 뭐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우리의 의지 체계를 그만큼 보여주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 하여금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억지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거를 지금 3단계로 네. 구분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핵 잠수함 추진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자, 이것 외에 북한의 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다른 건 없습니까?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해진가 지금 군사 핵보유국들은 전략군이라 그래서 우리 네. 지금 합동참모본부 개념, 이 핵 관련 육해공군을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운용을 하거든요. 북한도 네. 전략군이라고 있는데 네. 이런 일단은 이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대응 체계를 지휘를 단일화할 수 있는 가칭 전략 타격 사령부 같은 거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비등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 뭐 유도탄 사령부나 재래식 순항 미사일 체계에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월등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운영 체계를 한 군데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확장 억제 B1B나 B2 어떤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함부로 헛된 짓을 하지 못하게끔 억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저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정찰 위성의 전력화를 위해서 임차도 검토하겠다.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저것이 이제 정찰 위상을 앞서 말한 킬체인의 하나이죠. 먼저 예.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겠죠. 네. 감시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나름대로 그 뭐 동창리라든가 풍계리에 뭐 가림막을 해놓고 예. 우리 역시 우리 위성이 있는데 위성에 도는 시간이 있겠죠. 예. 위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성 체계도 뭐 방식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국들의 특히 미국으로부터 저런 그 전략 자산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24시간 예. 감시하는, 우리가 드론 그 영화에 보면은 뭐 프레데터나 글로벌 호커 같은 예. 네. 고고도, 그것도 일종의 킬체인의 한 수단이 되겠죠. 예. 자, 지금 계속해서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추가 확보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북핵 대응 3대 축 체제를 전력화하는 것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지금 탄도탄 조기 경보 네. 레이더는 그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예. 북한의 그 어떤 직사각형 차량으로 생겨서 중부 지역에 어디 우리가 몇 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다 세밀하게 북한의 움직임을 관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자기들의 군사적 일거수일투족을, 물론 한계점은 있습니다만은 한미가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정보자산 같은 데는 미국의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의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네. 나름대로 독자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가지고 오는 뭐 이런 효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네. 정찰 위성을 임차한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정찰 임성을 임차를 하면은 일단 단순보다 기술력이 향상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 중부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저게 뭐 그 꼭 전파 렌즈를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거 이외에 네. 다른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적외선 레이더를 쏴서
보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임차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력을 예.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 자, 어쨌든 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전력을 강화하고 그 시기를 앞당겼다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시기와 관련해서 좀 서두른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서두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좀 갖춰져 있는 건가요? 지금 올 들어서 당장 예상을 깨고 북한이 핵실험을 2번을 했고 예. 엊그저께 태영호 공사의 전원이라고 해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 6, 7차 할 수 있다라고 예. 보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핵보유국도를 보면은 9개 나라인데 북한을 9개 나라인데 사실상 9개 나라로 보고 있는데 5단계로 보면은 사실상 핵 개발은 확보됐는데 6단계부터는 핵탄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 북한이 최근 미국에다 한국에다 위협을 계속하는 게 자기들도 2차 보복 능력을 갖추겠다. 그러면 이게 6차, 7차를 놔두게 되면요. 북한이 핵탄두가 100개, 200개 갖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하루빨리 서둘러야 하는 측면이 있죠. 예. 네. 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